41번입니다. 장거리 고압 송전선이나 케이블을 송전선을 무부하에서 충전하는 동기발전기의 자기여자 현상이에요. 무부하나 이런 데 충전 용량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C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지법은 제가 뭐라 했어요? 대책은 항상 L인데 이 L 중에 이 대책 중에는 충전 값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개념을 가지시면 단락비가 큰 건 얘기가 되고요. 병렬로 접속하면 어느 쪽에 한쪽이 여자를 많이 주면 다른 쪽은 역률이 좀 떨어지죠.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를 넣는다 얘기되죠. 1번 보세요. 콘덴서를 넣으면 돼, 안 돼? C 때에 발생된 일인데 대책은 L인데 콘덴서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다음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이런 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이 딱 내용을 알면 그냥 쓸 수 있는 문제예요. 42번입니다.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직권 정류자 전동기예요.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일단은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토크는 부하 전류의 제곱이라고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두 가지는 기본이죠. 일단 속도를 바꿀 수 있다. 변속도 전동기의 형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항상 뭐라 했어요? 중간 변압기. 왜? 무부하가 되면 속도가 무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막자는 거죠. 결론은 그죠? 맞아요. 그래서 중간 변압기를 써서 정류 전압도 바꾸고 전동 특성도 바꿀 수 있고, 제일 문제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경부하 시에 속도가 올라가는 걸 막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수비를 바꾸면, 권수비를 변경을 시키면 전동기의 특성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정류 전압 같은 것도, 직류기이기 때문에 정류 전압 같은 것들을 다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세 가지가 핵심인데,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아닌 거, 고정자 권선과 병렬로 넣어서 동기 속도 이상 역류를 할 수 있다. 이건 뭐 사실은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두 번째, 회전자 전압을 정류장에 요거 얘기되죠. 권수비를 바꿔서 전동기 특성도 조정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나왔죠. 경부하 시 속도 상승을 억제하자라는 거죠.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변압기는 우리 그죠? 파이널 책에도 다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죠. 43번입니다. 10kW 삼상 380 전동기에 전부하 전류 얼마냐? 이거 회로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전동기의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물론 곱하기 100 해야 되겠지만, 이 출력은 전동기에서 주어지는 세 가지 킬로와트, 와트, 마력 중에 하나다. 입력은 삼상이면 뭐예요?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전류를 구하라니까 전류는 루트 3V 코사인 세타에다 이타에다가 출력하시면 되죠. 문제에서는 출력을 줬어요. 10kW 루트 3에다가요. 전압은 380이고요. 효율은 85%인데 역률도 85%예요. 해서 전류 구하라 이런 문제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야? 21A 나왔다 이런 얘기죠. 요 내용은 그죠? 실기 가면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사항이야, 기본사항. 44번입니다. 누설 변압기예요. 누설 변압기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수화 특성을 가져서 정전류 특성을 만들자는 거예요. 정전류 특성을 만들자는 거는 부하가 늘어나면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때 누설을 시켜서 전압을 낮춰가지고 전류를 일정하게 만들자는 거고, 부하가 감소를 해도 그럼 전류가 감소하겠네요. 그러면 오히려 누설을 줄여서 전압을 올려가지고 또 전류를 일정하게 하자니까 정전류 특성이에요. 그래서 수화 특성이라는 게 정전류 특성이라는 정도는 아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많아지면 전압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죠. 45번입니다. 감자 기자력이에요. 암페어 턴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전류하고 그죠? 권수를 곱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력의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항상 이 전기자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거 외우는데 방법이 이거죠. 전기적인 중성축에서 이만큼 이동을 하게 돼 있는데 180도를 기준으로 뭐라 했어요? 180분의 알파가 되면 된다. 그래서 180분의 알파로 찾으니까 답이 1번밖에 없네 뭘. 그렇죠? 괜히 애쓰지 마세요. 자, 전체 도체 수는 뭘로 나눠야 된다? 극당으로 해야 된다. 왜?
폴, 극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극당은 극으로 나누면 되고, 맞습니까? 극으로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기자 전류는 전기자 혈의 병렬수 갖고 나눠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전기자 반장을 처음부터까지 다 볼 게 아니라 그냥 보는 순간에 그죠. 극당, 극으로 나눠야 되는구나. 180분의 알파구나. 요것만 아시면 되죠. 46번입니다. 실기에도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단권 변압기 자기 용량이에요. 자, 단권 변압기를 이렇게 놨는데 어떻게 놨다는 거예요? 이쪽에 1차 전압 100V, 2차 전압 200V예요. 이게 되죠? 선로 출력 이쪽 부하가 60kVA인데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V 하이분의 E2 또는 V 하이의 V 하이 마이너스 V 로라고 했는데 여기가 E1이고 E2인데 이걸 안 줬죠 지금. 그럼 이걸로 해야 되겠네요. 이거 못하고 이걸로 갑니다. 그러면 자기 용량은 부하 용량 곱하기 V 하이의 V 하이 마이너스 V 로예요. 부하 용량 선로 출력은 60kV고요. 얘는 높은 쪽은 200. 그래서 200 마이너스 100 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30kVA가 됐다. 정답은 4번이죠. 이런 문제는 실기에도 매번 나오는 문제죠. 그죠? 실기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47번입니다. 어떤 변압기 전부하시 전압 변동률 부하 용량 100에서는 2%, 부하 용률이 80%에서는 3%입니다. 최대 전압 변동률을 계산해라 라고 했어요. 자, 우선 전부하시 최대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뭐예요? 루트 저항 강하고 리액턴스 강하고요. 요거 맥시멈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원래 전압 변동률은 저항 강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Q의 사인 세타 리액턴스 강한데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부하 역률을 다 지상이라고 보시라 했어요. 역률이 100이래요. 얘가 1이면 얘는 0이니까 없어질 거고 이러면 얘가 2%. 저항 강화는 2%였다. 80%에서 3%니까 P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 하면 3%인데 얘가 2%에 0.8 Q의 사인은 0.6이 되겠죠? 3이 되니까 그렇죠? 리액턴스 강화가 얼마예요? 계산해 보니까 이거 1.6이니까 넘어가면 1.4 될 거고 0.6분의 1.4 하면 2.3%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Q가 2.3이다. 여기다 넘어오면 되죠? 루트 2의 제곱 2.3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3.1%가 답이 되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지금 전압 변동률 문제 중에요. 실기에 안 나온 문제는 이 한 문제입니다. 이게 나올 때가 됐단 말이죠, 이제. 48번이에요. DC 서버 모터예요. 서버라고 하는 것은 제어할 때 배웠죠? 위치, 방향, 자세, 각도 이런 것들을 주 테마로 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위치, 방향, 자세, 각도를 하니까 토크도 바꿔야 되고요. 위치도 바꿔야 되고 속도도 바꿔야 돼. 역류는 관계가 없죠.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역류는 뭐로만 된다? 동기조사한기, 즉 동기전동기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9번입니다. 직류 발전기의 정류 초기. 자, 해보세요. 항상 제가 이거는 수업할 때 그죠? 전기 기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도 뭐야? 기사 공부 처음 할 때 어떻게? 막 하루 10시간씩 막 공부해요. 그게 뭐예요? 과하다, 처음에는. 그렇죠? 과정류화되죠. 그 다음에 나중 되면 힘 빠져서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정류 말기에는, 그렇죠? 정류 말기에는 뭐다?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잖아. 공부할 때도 처음에는 과하고 나중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시면 맞출 수 있죠. 자, 15kW 3상 유도전된 기계손이 350, 전부하시 슬립이 2%입니다. 2차 동선을 구하라 했어요. 2차 동선은 2차 입력의 슬립 뺍니다. 요 공식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출력은 그죠? 2차 입력에서 2차 동선을 빼니까 1-S의 P2로 해서 2차 입력을 구하려면 2차 입력은 1-S분의 1의 P0인데 기계손이 나오면 출력에다가 항상 더해주라 그랬어요. 출력이 없는 상태에 기계손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다 넣으니까 1-S분의 S의 출력에다가
기계손을 더해주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요 기계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파이널에도 있었던 거예요. 자 보니까 1 슬립이 얼마예요? 2%. 자 출력은 15kW, 15,000W. 기계손이 얼마야? 350이었어요.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313.27W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51번이요. 매극매상의 슬로스가 있을 때 분포권 계수 Q 사인 EMQ분의 파이고요. 사인 EM분의 파이야. 사실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답은 그냥 3번인 줄도 알아요. 그런데 풀어는 보자 이거죠. M은 상수니까요. 사인 2 곱하기 3분의 파이가 됐고 매극매상의 슬로스는 3이니까요. 3 사인 2 곱하기 상수 그 다음에 매극매상의 슬로스 계산하니까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죠? 3 사인의 18분의 파이.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요. 위에를 1로 굳이 남기면 2가 밑으로 내니까 6 사인 18분의 파이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이거는 아마 공부 조금 한 사람들은 그냥 답 찾을 거예요. 3번으로. 5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브릿지 정류기는 어느 점에 교류를 넣어야 되냐?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정류회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려드릴 때 항상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쪽이 입력이에요. 이쪽이 뭐가 돼요? 출력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거든요. 전부 다 다이오드를 다 이쪽으로 가게끔 만드세요. 그렇죠? 잘 보세요. 입력은 어느 쪽이에요? 들어와서 나가는 쪽. 들어와서 나가는 쪽. 그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두 개를 잡아야 되는데 또 들어와서 나가는 쪽이에요. 그래서 들어와서 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항상 들어와서 나가는 쪽으로 잡으니까 봤을 때는 그죠? 보세요. 여기 보니까 들어와서 나갔네요. 요거 하나 하고 또 뭐예요? 들어와서 나갔죠. 요거네요. B하고 C가 해당되는 거죠. 맞아요? 둘이 같이 모이거나 같이 나간 데는 쓸 수가 없어요. 같이 모인 A는 못 쓰고 같이 나간 그죠? 여기 어디예요? 같이 나간 이 D점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B하고 C점이 되는 겁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이런 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할 수 있다. 그렇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53번입니다. 동기와트로 표현되는 거. 동기전동계에서. 토크는요. 0.975의 동기속도분의 출력이었어요. 그럼 출력은요. 1.016의 NS의 토크입니다. 이때 출력을 뭐라고 한다? 동기와트라고 하는데 동기와트는 결국 뭐 찾자는 거예요? 토크 찾자는 거예요. 동기와트만 알면 뭐야? 토크가 그냥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토크가 됩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동기와트라고 하는 건 동기속도로 회전할 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54번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죠. 삼상 배전소에 접속된 VA 결선의 변압기에서 출력을 100이라고 하면 증설해서 자 V는 루트 3K고요. 델타는 3K예요. 그런데 V 결선에서 이게 100이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루트 3 곱하기 V 결선하면 되네.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하면 3이 되니까요. 요거 100이니까 100 루트 3이 돼서 델타로 하면 173.2, 즉 100 루트 3이죠 그냥. 자, 정답은 2번이었던 문제입니다. 이 뭐 실기에도 잘 나오는 문제죠. 이런 거 그죠? V 결선 이런 거는. 자, 확인하시고요. 55번입니다. 75kW 6국에 200V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는데 전격전압을 기동하면 기동전류는 전격전류 615%,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225예요.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의 150%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토크는 공급전압의 제곱이라니까 거꾸로 공급전압은 루트 토크가 될 거예요. 지금 그죠? 토크가 225인데 150인데 전부하 처음에는 전압이 200V였어요. 200V를 했을 때는 자 새로운 전압은 얼마냐 이거죠. 새로운 전압은 200V를 했을 때는 토크가 225%였는데 지금은 150%로 바꾸기 위한 전압을 찾으라는 거예요. 얼마요? 163V가 됐죠. 정답은 1번입니다. 토크는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건
유도기에서 이 내용이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사실은. 56번입니다. 타요자 전동기에서 속도 변동이 심할 때 광범위하고 안정되게 속도 제어를 하는 방법은 뭐다? 자, 부하 변동이 심하대요. 우리가 제일 광범위한 제어 방식은 전압 제어인데 워드 레오너드 방식이 있고 일근어 방식이 있는데 일근어 방식은 뭐야? 부하 변동이 커도 항상 일정 속도로 회전하게 한다. 여기서는 일근어 방식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부하 변동이라는 말에 체크를 해야 돼요. 부하 변동이 심할 때, 그죠? 요때 나오는 얘기죠. 57번입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 약한 부분이 뭐예요? 기동 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용량에는 사용을 못 한다 그랬는데 이 기동 특성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기동 전류가 크고 기동 토크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 농형은 얘들을 보완해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동 전류는 줄이고 기동 토크는 크게 하자는 거예요. 기동 토크가 크네요. 4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중 농형을 쓰는지만 알면 이 문제는 그냥 맞추죠. 58번입니다. 단자전압이 120V, 전기자 전류가 100V, 전기 저항이 0.2인 직류 분권 전동기 발생 동력. 자, 전동기를 하나 그려봅시다. 분권 전동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전압을 넣으면요, 전부하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 전기자 전류, 계자 전류가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럼 전기자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여기서 발생하는 건 뭐예요? 역기 전압이죠. 역기 전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발생한 건 뭐예요? 전압 전류. 동력은 역기 전압에다 전기자 전류를 곱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역기 전력을 먼저 구하라는 문제죠. E는 전동기에서 어떻게 해요? V-IARA. 그렇죠? V-IARA. 120 마이너스 전기자 전류가 100A. 얘가 0.2니까요. 100V가 됐네요. 그러면 역기 전력은 100V. 전기자 전류는 얼마예요? 전기자 전류 100A. 그렇죠? 10에 마이너스 3승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10kW가 됐네요. 요거는 오타가 있네요. 제가 만들 때 암페아죠,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59번입니다. 게이트 조작에 의해서 부하 전류 이상으로 유지 전류를 높일 수 있어 게이트로 턴온 턴오프 가능하다. 뭐라 했어요? GTO. 이름이 뭐라고요? 게이트 턴오프 사이리스트예요. 그래서 무슨 기능이 있다 그랬어 제가? 자기 소호 기능. 즉 뭐예요? 지가 끌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GTO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GTO는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60번입니다. 한상의 동기전동기의 한상 유도기전력 6000V인 동기발전기에서 1분간 900rpm에서 1800rpm으로 유도기전력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했어요. 잘 볼게요. 유도기전력을 동기기에서는 얼마였냐면 4.44 FI에 K 오메가에 오메가로 해서 썼습니다. 이 오메가를 2파이F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던데 정신 빠진 거고, 얘는 뭐예요? 한상당의 직렬 권수예요. 한상의 직렬 권수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분간 회전수, 요거 있네. 동기기의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니까 동기 속도는 주파수에 비례해. 그러면 속도가 900에서 1800으로 갔으면 속도가 2배 된다는 거는 결국 주파수가 2배 됐다는 얘기잖아요. 기전력이 이게 몇 배 됐다고? 2배 됐으니까 6000V가 아니라 얼마예요? 6000 곱하기 2배 하니까 12000V가 됐다. 문제 좋아요.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 좋죠. 이런 정도 정확하게, 그죠? 풀 수 있고 내용을 알 수 있다면 상당히 실력자라고 보여집니다.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61번부터는요, 회로 제어입니다. 노드 A와 B 사이에 여기 전압을 구하래요. 잘 보세요. 여기 전류 I1, 여기 전류 I2라 그러면 전압 전류하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에 전압이 걸릴 거예요.
양단의 전압을 빼보면 되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전류 I1은 임피던스분의 전압인데 전압은 100V고요. 임피던스는 8-j6이에요. 그럼 8 플러스 j6 해도 되고 계산기로 바로 눌러버리셔도 되죠. 그럼 얼마예요? 얘 64, 30이면 100이니까 여기도 8 플러스 j6이 되니까 여기는 8 플러스 j의 6이 되니까 루트 8의 제곱 6의 제곱 하면 10A가 흐를 거예요. 여기 I2도 해보자고요. I2는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이고 100V니까 계산해보면 6 플러스 j8, 6 마이너스 j8에 100에 6 마이너스 j8 얼마예요? 계산해보니까 6 마이너스 j의 8이 됐네요. 그러니까 루트 6의 제곱 8의 제곱 하니까 또 10A죠. 왜 그냥 크기만 구했어요? 둘 다 저항이니까요. 자, 여기가 10A, 여기가 10A 하면 둘이 곱하면 몇 볼트? 80V. 이쪽은 몇 볼트? 60V.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빼보면 KVL은 여기서만 하는 거니까요. 결국 몇 볼트 나온다? 20V 나온다 이거죠. 왜 빼는지 아시죠? 여기 둘이 전압이 다르잖아요. 둘이의 전이차가 여기 걸리는 거죠. 그래서 20V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었던 문제입니다. 62번이에요. 삼상 교류 발전의 기본식. 자, 영상분 전압은 마이너스 G0, I0. 정상분은 EA, A상 전압의 G1, I1. 역상분은 뭐예요? 마이너스 G2의 I2. 그 중에 시험 문제는 항상 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시나 정상분의 값. 어느 거예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63번입니다. 요렇게 잘라서 보면 된다 그랬죠, 제가. 그죠? 근데 이 문제 해석 못한 사람 많아요. 잘 보세요. 여기를 G2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A는요, V2분의 V1이야. 어쨌든, 그죠? I2를 0으로 노트를 안 넣어요. 개방하면 여기 전압은 똑같죠. 1이에요. 그 다음에 D는요, I2분의 I1이에요. V2를 0으로 놓으면 되죠. 단락해보면 얘랑 전류는 똑같죠. 그러니까 또 1이에요. B는요, 그죠? I2분의 V1이에요. 그렇죠? V2를 제로로 놔요. 자, 여기를 단락을 시키고요. 지금 보니까 I2고요. V1은 어떻게 돼? 여기 이제 이 전류 빼버리고 I2로 하면 두 개 거쳐 나오잖아요, 얘가. G1 플러스 G2의 I2 없애버리면 G1 플러스 G2가 됐을 거예요. C는요, V2분의 I1이고요. I2를 0으로 놔버리면 이쪽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전압을 구할 수가, 이제 전류가 안 흐르죠. 그러니까 0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임피던스가 하나가 아니고 이게 두 개짜리 나오면 어떻게 해요? 1, 두 개 더하고 0, 1이에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긴 다 됐네. 이건 다 지워버릴게요. 잘 보세요. 그럼 얘네들 그냥 제가 이렇게 그려도 되죠? 둘이 더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요. 요거 둘이 더하면 되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을 제가 해드린 거예요. 자, A를 구하래요. A는 1 플러스 T형은 예분의 A라고 그랬죠? G3분의 G1 플러스 G4예요. 통분만 하면 되죠? G3분의 G1, G3, G4가 됐겠네요. 자, G1, G3, G4, G3분의, 그죠? 몇 번이에요? 2번이 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죠? 제가 기본서 할 때 설명드렸는데, 요새는 뭐 기본서 안 보고 그냥 과연도만 외워야 되니까 사실 이런 거를 못 풀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제가 봉착했거든요. 근데 방법만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64번입니다. 무외형 선로가 되기 위한, 그죠? 무외형 선로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RC 콜 유명한 야구단, 작년에 우승했던 야구단 뭐요? RC 콜 LG 2번이 정답이죠.
누가 그러더라고 제가 LG를 좋아합니까? 근데 LG는 저는 아니고요. LG는 잘하죠, 야구가. 65번입니다. 중성점 간 전위 구할 때 뭐야? 밀만의 정리 쓴다 그랬죠? 중성점의 전위는 밀만의 정리 어떻게 해요? 임피던스 있는 거 전부 다 더하면 되고 GA분의 1, GB분의 1, GC분의 1, GN분의 1 위에는 뭐예요? A상 전압, B상 전압, C상 전압 하시면 되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야. 이게 다 틀린 거라고. 전압이기 때문에 임피던스 병렬이면 병렬 이렇게 놓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전류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GA분의 2A, GB분의 2B, GC분의 2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돼야 됩니까? 정답이 3번이 돼야 돼요. 이런 거는 그죠? 잘 찾으세요. 밀만의 정리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예전에. 자, 6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연파 기전력 전류에 의한 평균 전력을 구해라. 주파수가 같을 텐데 기본파, 3고주파, 5고주파 다 있네요. 전력은요. 기본파 루트 2분의 100, 루트 2분의 20. 그 다음 위상차 0도네요. 코사인 0도.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0. 요거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0. 30도 마이너스 30도. 위상차 몇 도예요? 60도. 거기다가 루트 2분의 20, 루트 2분의 5. 위상차 몇 도예요? 둘이 90도네요. 요건 안 해도 되네.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 요건 안 해도 되네요. 얘네 둘만 계산해 보니까 그죠? 얼마가 됐습니까? 875W가 된 거예요. 이 66번 같은 거는요. 실계도 요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하셔야죠. 67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아마 실기에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전원전압이지만 델타 결선이니까 이제 상전압이나 다 똑같은 거죠. 임피던스가 5.0 마이너스 제2.4. 이 공무원 출제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선전류를 구하는데 우리 상전류는 구할 수가 있죠.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이라 했어요. 자,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인데 전원전압은 200이고요. 임피던스는 5 마이너스 제2의 2.4가 됐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원래는 200에 얘는 각이 0도고요. 뭐 똑같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얘는 루트 5의 제곱 2.4의 제곱에 아크탄제도 왜냐면 각도가 있으니까요. 5분의 2.4인데 그 각은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마이너스니까요. 마이너스 2.4니까요. 자, 해서 계산해 보니까 200분의 얘들은 계산하니까 5.55에다가요. 각 계산하니까 마이너스에 그죠? 마이너스에 5분의 2.4에서 계산하니까 그죠? 우리가 계산하니까 25.64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36.04예요. 36.04에 그쵸? 각 25.64도예요. 그런데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델타 결선의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지만 위상이 30도 늦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계산을 그대로 하면 36.04에 루트 3배 하지만 25.64에서 30도가 느리니까 이걸 빼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죠. 그래서 62.42는 다 똑같았고 마이너스 그죠? 4.36도가 돼야 된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 굉장히 좋아요. 그죠? 삼상회로를 알고 있느냐? 정확하게 그죠? 상전류가 선전류보다 위상이 30도 앞서더라. 그러니까 선전류 계산하니까 위상을 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68번입니다. 다음에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해라 그랬어요. FS는 S 플러스 1분의 K1, S 플러스 2분의 K2가 되죠? 자, K1부터 구해봅시다. 리미트 S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자기 거 빼고 하니까 이렇게 남았죠.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니까 1이네요. 요거 1. 그렇죠? 그 다음에 K2는요. 리미트 S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자기 거 빼고 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또 1이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로 나오는 간단한 문제였고, 이거 보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니까 이런 애들은 처음부터 답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그죠? 3번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69번입니다. t 이퀄 제로에서 스위치를 닫을 때 t 이퀄 제로 뭐예요? 초기 값이에요. 초기 값. 초기예요. 그죠? 초기에는요. C는 어떻게 돼 있어요? 초기에는 단락. 최종에 가면 개방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C를 단락시켜 버리세요. 단락시켜 놓고 전류 구하라니까 R분의 V밖에 없잖아요. R분의 V. R은 얼마예요? R은 1kΩ. V는 100V. 0.1A였네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70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교류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되도록, 그죠? 평형이 되도록 해라 이거죠. 자, 보니까 R1, R2 곱하고요. J-오메가라고 J-오메가 C분의 1 곱하면 되죠. 대각끼리. 요거는 없어졌을 거고요. R1, R2가 C분의 L이 되면 되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L을 구하라는 거야. L은 R1, R2의 C가 됐죠.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됐었던 겁니다. 7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에서 고유값은 어떻게 구했어요? Si-A의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S0, 0, S고요.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가 됐죠. 계산해 보면 S-1, 2, 그 다음에 3, S-2가 된 거예요. 자, 이 대각끼리 곱해보면 되죠. S-1, S-2에 마이너스 2, 3은 6이 되니까 S제곱 마이너스 3S 마이너스 4 이퀄 제로가 된 거예요. 자, 두 개의 근을 구하시면 돼요. 이것도 계산기 누르시면 바로 나오지만, 그죠? 저는 그냥 할게요. S-4, S 플러스 1. S는 4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차 방정식 그냥 계산기 누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2만 몇천 원짜리 계산기면 다 돼요. 7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죠? 단위계단 입력 신호가 가해졌을 때 지연 시간에 가장 가까운 거. 자, 단위계단 입력 신호가 가까울 때 지연 신호예요. 출력은 S 플러스 1분의 1의 RS가 되는데 단위계단이니까 얘가 S분의 1이에요. 그러면 S의 S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잘 보세요. S분의 K1, S 플러스 1분의 K2에서 라플라스 역변을 우선 해야 돼요.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S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1입니다. 요거 K의 2는요. 리미트 S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마이너스 1로 가고 S분의 1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출력이 얼마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출력에서 이 시간이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딜레이 타임은 목표 값의 몇 퍼센트예요? 50%에 도달하는 시간이에요. 목표 값이 얼마다? 50%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출력이 얼마야? 50이 나와야 되는 거죠. 0.5. 단위계단이니까 크게 1인 걸 줬으니 0.5가 나오고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에서 얘들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넘어가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1 마이너스 0.5 요거 0.5가 되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계산해 보니까 그죠. 우리가 t는 얼마가 나온다? t는 ln 2 그죠. 0.5분의 1일 테니까 2로 계산해서 하시면 0.693 정도 나와요. 0.7 정도 되는 거죠. 2번이 정답이에요.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제어를 전공한 사람이 낸 문제인데 물론 여러분들 기본서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풀으라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스킵하고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풀이 방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13번입니다. 타이머의 심벌이에요. 타이머의 심벌은 이렇게 해서 가면 설정 시간이 되면 이제 동작한다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보통 A 접점 여기에다 나트를 붙인다는 건 뭐야? B 접점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 접점은 항상 이쪽에다 그리죠. 그래서
B접점 그려놓은 건 얘네요. 2번. 그래서 계정의 심볼 잘 확인하시고요. 74번입니다. 신호름 선도에서 R분의 C값을 계산해라. 자, 메이슨의 이득 공식에 따르면 델타분의 시그마의 GI 델타 I를 둘이 곱하라고 그랬는데, 자, 앞으로 가는 경로부터 봅시다. 앞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하나 있죠? G1 또 뭐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네요. G2 델타는요, 델타 I를 구해봅시다. 1 마이너스, 우리가 피드백은 어디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그으면 여기서 닿죠? 여기서 닿고, 그래서 이건 없어요. 그냥 1이에요. G2로 한번 해보자. G2 쪽으로 가는 이 전향 경로에다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피드백하고 어디서 걸려요? 요 점에서 걸렸어. 그러니까 얘도 없는 거죠. 그럼 이건 계산을 하자고요. 얘랑 곱해서 G1 시그마는 합이에요. 얘랑 곱해서 G2 1 마이너스 피드백은 뭐 있어요? G1 H1. 네. 끝났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1번이 됐다. (75번입니다) GS가 저 같은 선형 지역에서 오메가가 0.1일 때 주파 전달하면서 이득을 계산하래요. 자, G의 J의 오메가로 바꾸면 J 오메가 플러스 10분의 1입니다. 그렇죠? 크기만 구해보면요. 이걸 넣어서 풀 필요 없어요. 그냥 오메가. 그죠?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인데요. 여기서 오메가를 0.1로 놓으니까 잘 보세요. 1, 여긴 0.1, 루트 0.1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그러면 100.01이 되잖아요. 0.01이니까. 그럼 이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냥 10으로 나올 테니까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은 20로그 10의 크기니까 이 크기가 지금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1은 얼마예요? 0이죠. 무조건 그죠? 0대11이 됩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었습니다. 요 문제도 그죠? 잘 나오는 문제죠. 우리 제어 쪽에서는. 76번입니다. 아까 그 기기할 때도 했죠. 물체, 위치, 방향, 자세, 각도 뭐예요? 써보기고 2번이 정답이었죠. 77번입니다. 안정한 보드선도에서, 자, 보드선도는 크기 대 위상선도. 여기는 0dB, 여기는 마이너스 180도 해가지고요. 이렇게 놓으면 0dB로 내려가가지고 얘랑 여유가 있는 여기를 위상여유라고 그랬고, 마이너스 180도에서 끌어올려서 남는 여기를 뭐라 그랬어요? 이등여유라고 불렀으니까 이등여유는 뭐야? 마이너스 180도에서 올려야 되는 거죠. 4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이런 거. 78번입니다. 다음에 블록선도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라 했어요. 이건 너무 쉽죠? 자, 전달함수는 1 마이너스 피드백 어느 거예요? G2, G3 마이너스로 왔네요. 다시 마이너스 해놓고 또 피드백 G1, G2, G4 있네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왔겠죠? 앞으로 가는 건 G1, G2, G3밖에 없어요. 딱 찾으면 그죠? 찾으면 되죠? 자, 그러면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됐다. 79번입니다. 샘플지 제어계가 안정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산치는 크기가 1인 단위원을 그려서 단위원의 내점에 들어가야 안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평면의 원점을 준 단위원의 외부 틀렸죠? 중심은 단위원의 외부 이거 다 틀렸네. 자, 보세요. 지평면상의 원점의 중심을 둔 단위원의 안쪽에 위치해야 안정인 거죠. 맞습니까? 자,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었어요. 자, 이제 80번입니다. 부계한계에서 점근선의 실수축과의 교차점 시그마는 극점 숫자에서 0점 숫자에다 극점의 합에서 0점의 합을 하면 되죠. 이거는 뭐 우리 파이널에 다 있는 거예요. 극점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0점 없고 극점의 합이 얼마야?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고 0점은 없으니까요. 마이너스 2가 되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추는 문제입니다.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1번입니다. 애자공사에 의해서 고화복랩에서는 안 돼요. 고화복랩에서의 공칭단 면적은 몇 스퀘 합니까? 6스퀘 하죠. 정답 1번이에요. 저압은 2.5스퀘 하지만 고압은 그저 6스퀘 하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82번입니다. 전력보안통신의 조가선 시설. 이거 요새 맨날 나온다 그랬죠, 제가. 심지어는 실기에도 나왔어요. 조가선은 부식되지 않는 별도의 금고를 사용하고 조가선의 끝단 날카로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1번은 얘기가 완전히 잘 돼요. 2번, 조가선은 설비 안전을 위해서 전주와 전주, 경간 사이에다가 넣어라. 그죠? 이거는 그죠?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조가선은 경간하고 경간 사이에 넣으면 축 처질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으라고 돼 있어요, 규정에. 조가선은 2조까지만 시사한다. 요거 괄호놓기 실기에 나왔던 거고요. 말단 배전주하고 말단 1경간에 있는 배전주 시사는 그죠? 조가선은 장력에 견디는 형태로 해라. 요거 장력, 그죠? 굉장히 그죠? 두 가지 다 그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요새 조가선 기준 잘 나옵니다, 시험에. 83번입니다. 중성점의 접지 목적. 대지전압이 떨어져야 되고 보호장치 동작 확보해야 되고 이상전압 억제해야 되고 손실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그죠? 손실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84번입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6,000인 변압기예요. 자, 7,000V 이하 몇 배? 1.5배.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맞춰야 돼. 이거는 사실 하기는 좀 어렵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지. 85번입니다. 사용 전에 170kV 이하를 시설하고, 자, 변전소를 수시로 순회한다. 2024년도 1회 실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원격 감시 제어하는 제어소에서 상시 감시하는 경우에 변전소를 원격 감시 제어 또는 제어소 또는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 장치를 해야 되는 경우로 틀린 걸 찾으라 그랬어요. 1번, 옥내 변전소에 화재가 발생하면 경보해야죠. 냉각장치 고장하면 경보하라 그랬죠. 조상기 내부 고장이 생겨도 경보합니다. 전원치 과전압이 된 경우는 이건 차단이죠. 사실은 경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시험을 그죠? 실기 시험을 보기 전에 필기 준비를 할 텐데 필기 준비할 때 이걸 봤으면 아마 실기 때도 그냥 170 정도는 맞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86번입니다. 가공전선의 지짐을 사용한 철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 지선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 이상의 풍압이 안 걸리면 지선을 사용해서 철탑은 무조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 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강도를 분담시키지 않는 건 철탑 이러고 많이 외웠는데 여기서는 그죠? 견디는 풍압에 2분의 1 이상 견딜 때는 안 해도 된다. 3번이 정답이죠. 87번입니다. 접 옥상 전솔로에 옥상전솔로 애자를 사용해서 지지하고 지정한 거리는 얼마다? 15m입니다. 15m. 정답은 4번이 됐죠. 옥상전솔로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극히 적은데 그래도 나왔죠 한번. 88번이에요. 지선. 도로 횡단하면 4m 틀렸죠? 도로 횡단하면 5m고 안전율 2.5. 요거 2번 맞았죠? 자, 그래서 2번 맞았고요. 지중 부분의 지표상 몇 cm까지요? 30cm까지. 소선은 세 가닥이다. 이거 다 그죠? 지선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젠.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89번입니다. 단상 전동기로 전원의 배선 차단기 차단율 얼마이면 그죠? 전동기에 과전이 생겼을 때 자동 차단 장치 생략한다. 전동기에 과부하 보호 장치를 생략하는 것은 16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거나 20A 이하의 배선 차단기를 시설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배선 차단기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A가 됩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90번입니다. 요새 철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철도 이렇게 왕창 넣고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읽어보면 된다 그랬어요.
전차선로의 애자를 섬락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접지전인 상승, 그죠? 억제하기 위해서 보호 설비를 해라. 가공선 선로 측에서 발생한 진학사고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히 쓴다. 그죠? 급전선로는 안정도 향상, 자동복구, 정전시야 감소를 위해서 보호방. 야, 누가 수동으로 하니? 자동으로 하지. 당연히 자동 재폐로 하죠. 그래서 3번은 틀렸어, 일단. 4번, 신뢰성, 선대성, 협소성. 아유, 좋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읽어보면 맞추는 문제지, 이거를 규정 찾아서 공부할 이유는 없죠, 이거는. 91번입니다. 25,000인 단상 교류 전차선이에요. 단상 교류 전차선. 야, 이거는 그죠? 얼마나 했어요? 최소 이 전행거리는 270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죠? 그래서 단상 교류 전차선하고요. 뭐하고? 차량 간의 정적. 차가 정지되어 있을 때 최소 이격거리는 그죠? 270이라고 했습니다. 92번이요.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죠? 실기도 많이 나와요. B형. 그죠? 우리가 B, C, D밖에 없다 그랬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3, 5, 5, 10, 그죠? 10, 20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B형은 뭐야? 3초가 5이야. 그죠? 1번이 정답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C는 뭐야? 5초가 12야. 요게 C구나. 그 다음에 10초가 20초가 얘는 뭐예요? 22야는 D가 되는 거예요. 요거 반드시 암기해 두세요. 실기 가면 후회합니다. 안 하고 있다가 실기 가면 후회해. 93번입니다. 전기 철도 차량의 전력 공급한 전차선 가선 방식. 뭐뭐 있다 했어요? 일반적으로 가공, 그 다음에 강체, 빔에다 붙여서 가는 거. 그 다음 뭐예요? 제3레일, 유의용 전차 같은 거. 지중조과는 있지도 않아요. 자, 정답은 3번이죠. 94번입니다. 케이블 트렌치 구조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거예요. 이거 누가 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그런데 보니까 케이블 트렌치 굴곡부 반경은, 트렌치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제 이 전선이 지나가도록 만든 이 틀일 텐데, 통과하는 전선의 곡률 반경 이하로 하면 돼요? 전선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은 무조건 틀린 거지. 그냥 읽어도. 2번, 방수 처리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내시정제로 쓴다. 좋죠? 외부에서 고용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 등급 2등급 이상 해라. 얘기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었어요. 이거는 읽어보면 되죠. 아니, 금속관을 예를 들어 쓰는데 전선의 굴곡 반경이 6배면 금속관은 그거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작으면 전선이 휘어서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95번입니다. 직류자계에 대한 얘기예요. 직류자계. 직류전로 형성되는 정자계, 그죠? 정자계를 말한다. 얼마짜리냐? 몇 헤르츠냐? 야, 근데 나는 이거 물어보고 싶어. 직류라고 하는 거는 주파수가 얼마예요? 0이야. 무슨 이거를 규정을 안 봐서 틀렸다고 그러고 있어. 직류는 주파수가 0이에요. 주파수 얼마짜리냐고 물었잖아. 0헤르츠죠.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상식이 없는 거야, 이거는. 자, 96번입니다. 요새 잘 나오죠. 전주 외등에서 조명기구 및 부착 금구에 대해서 시설 방향으로 틀린 것을 써라 했어요. 기구의 인출선은 도체, 그죠? 0.75 이상해야 된다. 얘기 맞죠? 기구는 전기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이거 관계없죠. 기구인데 무슨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요. 맞아요? 전기안전관리법 또는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이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원칙으로 갓을 쓴다. 전구로 쉽게 갈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96번도 암기할 내용은 0.75밖에 없고 나머지 읽어보는 겁니다. 97번이에요. 2차 측, 그죠? 개방자의 7kV의 전원변압기를 사용해서 보호격자에 사람이 접촉할 때 경우 전원변압기 1차 측 전원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보호장치 시설할 경우에 살충기, 전격 살충기. 결국 괜히 읽었잖아. 그죠? 전기 살충기, 그죠? 지표면에서 바닥에서, 그죠? 얼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격 살충기는요, 전격 살충기 우리가 할 때 항상 그죠? 꼭 알아둬야 되는 건 뭐였어요? 3.5인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죠? 뭐 하면요? 그죠? 자동 보호 장치를 그죠? 하는 경우에 1.8까지 그죠? 그죠? 7kV 이하고 이렇게 해서 1.8까지 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지금 이 문제가 좀 오류가 조금 있어요. 잘 보세요. 보통은 전격 살충기는 3.5m 그죠? 이상의 높이에다가 시설한다가 맞아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있냐?
2차 측 개방전압이 7kV 이하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을 했고요. 그렇죠? 절연 변압기 1차 측의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시설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1.8 됩니다. 여러분 교재 혹시나 그 답이 4번으로 돼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답이 2번입니다. 요거죠. 지난번에 저한테 질문한 학생이 있었는데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1.8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냥 전격사 중에 3.5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분들이 있죠. 물론 출판사에서도 책 만들 때 이런 거는 좀 미스가 된 거예요. 이런 건 왜냐면 이 규정을 찾아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왜 잘못된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1.8이 맞아요. 자, 철도계도 자동차 전용 터널 안에 전선으로 사용하면 저압은 어떻게 한다? 2.6mm에 2.5m 높이 한다. 그래서 2.6이 됐죠? 3번이 정답이고요. 99번입니다. 발전기의 최대 사용자율 10kV, 그러니까 1000V인 경우에, 그죠? 7000V 초과한 거예요. 무슨 중성점 접지식이 어디 있어? 그냥 1.25배죠, 회전기. 자, 회전기 1.25배니까 만 안 하고 10으로 하면 12.5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0번입니다. 수영장 기타 사용되는 수중 조명 등이에요. 절연 변압기 특이하다 그랬죠. 1차 측이 얼마야? 400. 400만 쳐야 되죠. 2차 150 이하예요. 2차 측은 뭘로 한다? 비접지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